안녕하세요. 오늘 이야기는요, 단순히 한 기업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AI 시대의 패권을 둘러싼 국가적인 큰 그림, 그 한가운데 서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. 플러스 224%. 정말 엄청난 숫자죠?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이렇게나 폭등했습니다.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. 도대체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바로 이 질문. 어떻게 평범한 메모리 회사가 국가 프로젝트가 됐을까?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저 엄청난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, 단순한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 국가적인 전략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. 먼저 이 놀라운 주가 상승부터 분석해 보고요. 그 배경에 있는 국가 AI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의 변수와 리스크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적당한가? 밸류에이션 문제까지 다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사상 최고가를 찍은 주가. 과연 이 숫자들이 그냥 시장의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더 단단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표를 보시면요. 정말 모든 지표가 놀랍습니다. 1년 만에 224% 상승, 시가총액은 무려 352조 원. 어마어마하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RSI 지표예요. 69.1. 보통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거든요.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엄청난 상승세 뒤에 있는 가장 유력한 배경,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딱 내세웠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.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를 국가가 직접 키워서 AI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인 거죠.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와, 이건 정부가 밀어주는 거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정부의 전략, 이게 아주 체계적입니다. 1단계, AI와 반도체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합니다. 2단계, 세금, 돈, 인프라까지 전부 다 지원해줍니다. 마지막 3단계, 모든 공급망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. 이 3단 콤보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한테는 정말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.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. 그냥 큰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국가대표급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게 그냥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는 증거를 한번 볼까요? 정부가 실제로 어떤 당근을 제시했는지 그 구체적인 지원 패키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33조 원. 이 숫자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? 달러로 환산하면 거의 230억 달러예요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패키지 내용을 보면요. 이게 왜 SK 하이닉스한테 꿀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저금리로 돈 빌려주지, 세금 깎아주지, 제일 돈 많이 드는 전기나 물, 도로 같은 인프라는 나라에서 깔아주지. 이건 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은 줄고 리스크는 확 낮아지는 거죠. 하지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. 이 용인 메가 클러스터,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책임질 심장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. 정부 지원이라는 약속이 있는 반면 환경 갈등이나 지역 반발 같은 위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. 자, 이제 눈을 좀 더 넓게 떠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런 국내 전략이 AI 붐과 기술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요즘 HBM 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찾는 걸까요? 바로 이 차트가 답을 보여줍니다. 엔비디아, 구글, 아마존, 전 세계 AI를 이끄는 빅테크들이죠. 이러니까 HBM이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AI 시대의 석유 같은 전략 물자가 된 겁니다.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. 미중 기술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한테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나중에 못 살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지금 막 사재기를 하는 거죠.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효과고
장기적인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 지금 이게 싼 걸까요? 비싼 걸까요?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PER, 즉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요. SK하이닉스가 13.5배인데 마이크론은 28배, 엔비디아는 무려 52배입니다. 한마디로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다른 AI 기업들보다 훨씬 싸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. 이 차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바로 이 문장이 그 답을 암시합니다. 지금 시장을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. SK 하이닉스를 예전처럼 경기를 타는 평범한 메모리 회사로 봐야 하나? 아니면 이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보고 가치를 다시 매겨야 하나? 바로 이 줄다리기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이 표가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잘 보여줍니다. 가장 좋은 시나리오, 즉 불 케이스에서는 58만 원까지도 보고 있고요. 반대로 베어 케이스, 안 좋은 상황에서는 42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HBM 수요나 정부 지원, 미중 갈등 같은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이 목표 주가가 결정되겠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고 지정학적 파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SK 하이닉스. 과연 이 기업을 기존의 기술주라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투자 자산이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.